2025년 12월 현재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내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는 걸까? 요즘 은행 앱 켜보면 깜짝 놀라는 분들 많죠.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다고 하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예전보다 훨씬 뛰어 있습니다. 이걸 은행들이 꼼수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은행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한국 금융, 채권, 전력 공급까지 얽힌 구조적 비용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핵심 구조만 단순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해볼까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돈을 구해오는 비용, 즉 시장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땅 파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우리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인데, 이때 은행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 채권을 발행하며 조달 비용을 지불합니다. 최근 이 조달 비용이 크게 올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오는 비용 자체가 비싸진 셈이죠. 그래서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책은 그대로인데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장 금리는 왜 오를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의외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갑자기 웬 한전 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 채권 시장에서 한전채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전은 지금 만성 적자 상태죠. 전기요금을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채권을 찍어서 돈을 빌립니다. 문제는 한전이 이자 더 쳐줄게, 돈 좀 빌려줘 하고 높은 금리로 채권을 쏟아내면 시중의 자금이 전부 한전 쪽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한전채 금리 상승, 채권시장 전체 금리, 또는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은행이 돈 구하는 비용 상승, 결국 여러분의 주담대 금리 및 신용대출 금리 상승, 이 나비과가 지금 우리 집 대출 이자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은 한전과 경쟁까지 해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보증하는 초우량 한전채가 높은 금리를 주는데 굳이 은행한테 돈을 맡길 이유가 없겠죠? 결국 은행은 한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해야만 겨우 돈을 구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이 올려놓은 금리 바닥 위에서 은행은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환율이라는 더 큰 문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은 고금리인데 우리만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경제 전반이 흔들리니 한국은행 입장에선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금리를 꽉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묶어놔도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고금리가 길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미리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의 터널 과연 언제 끝이 날까요? 지금 월가의 큰손들과 거시경제 데이터는 약속이나 한 듯 2026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꽉 막혔던 돈맥 경화가 풀리고 다시 한번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밀려올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에 돈이 풀린다고 해서 과연 한국도 똑같이 그 파티를 즐길 수 있을까요? 한국 시장만의 특수한 제약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세 가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골드락스, 즉 완벽한 유동성의 귀환입니다. 미국이 2026년에 금리를 시원하게 내리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한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면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겁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기죠.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섬뜩합니다. 바로 디커플링, 즉 따로 노는 시장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풀리는데 한국만 소외되는 경우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환율이 1,500원을 뚫을 기세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따라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낮추는 순간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란 공포 때문이죠. 이 경우 해외 자산은 날아가는데 국내 자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내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채권으로 자금을 대피시키는 전략이 필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상상하기도 싫은 고금리의 장기화, 즉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폭등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서 2026년이 되어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히든맵의 뷰는 다릅니다. 저희는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이미 글로벌 실물 경제는 고금리를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긴축을 더 이어간다면 물가를 잡기 전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준은, 그리고 한국은행은 원치 않아도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시차입니다. 미국이 먼저 수도꼭지를 틀면 환율과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에는 조금 늦게 물이 도달할 겁니다. 그 반박자 늦은 시차 동안 겪게 될 단기 충격, 딱 그것만 견뎌내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도 오지 않는 봄은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유동성의 파도는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도착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운명 중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중요한 건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려면 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 히든맵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방금 말씀드린 시나리오의 신호등을 정밀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겉핥기식 금리 기사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미국 실물 경기의 바닥을 보여주는 PMI와 ISM 지수,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결정할 CPI와 실업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의 붕괴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거대 자금의 진짜 흐름을 보여주는 레포와 역레포 시장, 그리고 미국 재무부의 지갑인 TJ 잔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이 모든 복잡한 전문 지표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 남들보다 깊게 보고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히든맵이었습니다.